자, 오늘은 반도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여전히 좋다, 여전히 강력하고 삼성전자 30만 원, 40만 원, SK하이닉스 170만 원, 180만 원 이런 목표가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약간의 의구심 섞인 수치라든지 아니면 그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이제는 조금씩 양면을 다 체크해보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포함한 반도체 투자를 이어가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오늘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일단은 긍정적인 이야기부터 역시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너무나 좋았고요. 그리고 반도체 수출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이 4월의 열흘 3분의 1 기간 동안 반도체 수출이 얼마나 늘었을까를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액이 252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의 3월과 전년 4월 요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36.7%나 수출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서 가장 또 궁금한 건 뭐죠? 역시 반도체가 궁금하잖아요. 반도체가 얼마나 늘었을까? 반도체 수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자, 작년 4월과 그리고 올해 4월에 이 수출액은 절대 금액도 늘어났지만 요 파란 부분, 하늘색 부분이 반도체 수출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반도체 수출의 작년 4월의 비중은 요 정도였는데 이게 훨씬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액수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죠. 이게 반도체 수출액을 계속 월별로 체크한 관세청의 통계 자료인데 무려 86억 달러가 넘는 정도의 반도체 수출을 우리가 했다. 반도체 수출도 또 요 같은 기간 4월에 열흘 정도의 판매액이 수출액이 엄청나게 늘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반도체 수출은 계속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니까 삼성전자 또 곧 있으면 실적 발표할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눈높이를 계속 높이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자, 다음 또 페이지를 볼까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반도체를 계속해서 더 비싼 가격에 팔고 있다는 수치도 또 하나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역시 4월 이 열흘 기간 동안 D램 수출 단가가 어느 정도 올랐나라는 걸 역시 통계 자료를 봤는데요. 이러니까 메리츠 증권에서 이렇게 집계한 자료들을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보시죠. 2026년에 들어서면서 D램의 판매 수출 가격 단가가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난 가파르기 각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역시 우리가 계속 지금 반도체 D램을 비싸게 팔고 수출하고 있구나. 여전히 그 기세는 꺾이지 않았구나라는 것도 역시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D램의 수출 단가가 폭등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게는 긍정적인 또 하나의 수치 사인이겠고요. 여기에 더해져서 앞으로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죠. 아니면 가격을 이렇게 비싼 가격에서 안정화시킬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것의 근거는 LTA 계약이라고 해서 그렇죠? D램이나 요 반도체를 길게 장기 계약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할 것 없이 다 추진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주말을 앞두고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에서 SK하이닉스에게 러브콜을 보냈다라는 소식, 물론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긴 했지만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D램을 3년 계약 단위로 맺자. MS와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먼저 SK하이닉스에게 이렇게 제안했다라는 그런 소식도 나오면서 역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D램이나 HBM, 낸드, 메모리가 강력하구나, 많이 아직도 필요하구나라는 걸 역시 하나 더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좋은 이야기도 이렇게 계속 많지만 이제 반대편에서는 살짝 이 D램이나 반도체 메모리 가격이 조금씩 가파르기 각도가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자, 이 역시 시장 조사 업체 시그마 인텔이라는 곳에서요. 자, D램 가격의 상승률이 올해 1분기에는 70%나 증가하고 상승을 했는데 2분기, 지금 4, 5, 6월 2분기에는 그 상승률이 30에서 50%로 상승률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디램 가격의 상승률이 이제는 좀 꺾이는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중국에서도 이제 디램 쪽을 막 쫓아오는 그런 이야기들이나 뉴스들도 많이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메모리 안에서도 이제는 수요의 양극화가 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디램 메모리가 다 잘 팔리는 건 이제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면서 일단은 AI 서버용 디램 수요는 분명히 전년 대비해서 계속 늘고 있고 앞으로도 포괄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100% 넘게 증가할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가전이나 IT용 디램 비트 소비가 조금 줄어들면서 이게 이제 상승률이 좀 추락할 것이다. 상승률이 이제 조금 탄력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AI 쪽에서의 디램이나 메모리는 여전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전, IT, 스마트폰, 노트북 이런 것에 대한 디램 수요는 이제는 조금씩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디램 가격이 올라버리니까 요즘 스마트폰, 노트북 가격 엄청나게 올랐죠. 이러니까 이거를 구입하려는 수요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모든 디램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러면 그게 뭐 일부분의 상승률이 떨어지는 거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전체적인 이 디램 가격의 상승률의 수치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물론 이렇게 계속 AI 쪽의 디램은 계속 가격이 올라가겠지만 반대로 가전이나 IT, 보급형 PC 이런 저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수요는 줄어들면서 가격이 반대로 벌어지는 이 형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올해 HBM 웨이퍼 생산 비중도 역시 이제는 그러면 이 구형 디램이나 낸드 쪽보다는 결국엔 다시 HBM 쪽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우리 시장에서 펼쳐질 가능성, 반도체 시장에서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그러면 또 시장에서는 약간 의견이 엇갈리는 것이 HBM으로 이제 다시 쏠리게 될 것이다. DDR의 할당 생산 능력 압박이 있으면 결국엔 DDR 공급이 타이트해지는 구조가 생길 텐데 이것이 디램 가격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의견도 좀 반대입니다. HBM이 결국에는 이 가격도 높고 마진도 더 높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반도체 업체들, 우리나라 업체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반면에 어쨌든 DDR 쪽은 이제 줄어드는 거 아니냐. 지금 돈 많이 버는 이유는 DDR 가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는 건데 그럼 DDR 쪽에서의 뭔가 상처가 나기 시작하면 실적 상승률도 조금씩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해석, 양쪽의 의견이 있다라는 걸 좀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자, 마지막 페이지 또 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메모리 쇼티지의 직격탄이 좀 현실의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요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나 태블릿 바꿀 생각 없으시죠? 왜냐하면 가격이 엄청나게 너무 비싸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로 1분기에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에 영향을 주기 시작을 했어요. 자, 요 회색은 애플의 스마트폰 판매량이고요. 요 파란색이 이제 삼성전자의 판매량, 요 다른 중국 업체들의 스마트폰 판매량 출하량을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요. 작년 1분기와 올해 1분기는 분명히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애플은 큰 영향이 없는 상황인데 삼성전자나 샤오미나 오포나 비보나 이런 회사들은 다 출하량이 줄고 있어요. 줄고 있다는 것은 이쪽에 들어가는 디램은 결국에는 이제 좀 줄어들 수 있는 상황. 이것이 수요에 영향을 주면서 시장에, 반도체 시장에 뭔가 정체되는 브레이크를 걸 것인가 아니면 결국에는 다시 이 메모리 쪽에 집중되는 현상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고부가가치 HBM 같은 디램 쪽으로 쏠리면서 실적이 더 개선될 것인가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역시 이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시청자분들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응원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저희가 수익을 최대화하고 수익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의 그런 뉴스들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